당뇨가 치료되지 않아요. 그래서 약만 먹고 약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먹지 않으면 되나요? 탄수화물 안 먹으면 좋겠는데 안 먹고 어떻게 사냐 다들 걱정을 하시죠. 탄수화물을 먹지 않고도 비타민C를 열심히 먹으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되는 세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도대체 당을 안 먹고 살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먹고 있는 물질들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무기질, 비타민, 물 이렇게 해서 6대 영양소다. 밥을 먹게 되면 밥이 분해가 되어진 뒤에 글루코스라고 하는 포도당으로 만들어지고 이 포도당이 해당 과정에서 피루브산이라는 것으로 바뀐 뒤에 아세틸코A로 바뀌어서 구연산 그 다음에 옥살산으로 바뀐 뒤에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포도당이 이렇게 해서 미토콘드리아의 TCA 사이클 속에서 에너지로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밥을 먹지 않으면 내 몸 속에 있는 지방을 이용을 해서 지방을 다시 아세틸코A로 만든 뒤에 구연산해로 해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또는 지방을 가지고 케톤체로 만들어서 에너지로 만들기도 한다.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굳이 밥이나 국수나 라면이나 감자, 고구마, 빵 이런 걸 먹지 않아도 에너지를 만들 수는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밥에 익숙해져 있고 빵에 습관화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끊고 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탄수화물에 중독이 지금 되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탄수화물을 먹지 않아도 에너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가 단식을 하게 되면 몸속에 있는 글리코겐을 첫 번째로 없애고 이게 없어지고 나면 두 번째로 중성지방을 없애고 계속 굶어버리게 되면 단백질을 이용을 해서 다시 에너지를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살을 빠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몸속에 있는 나쁜 성분들을 전부 분해해서 없애갑니다. 단식을 하게 되면.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계속 안 들어오게 되면 단백질마저 없애는데 결국 심장 단백질도 분해되어지게 되면은 사망하게 되기 때문에 단식의 위험 중에 한 개가 바로 이렇게 내 몸속에 있는 것을 끌어다가 사용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을 먹지 않으면 이런 데서 이 중성지방을 끌어오고 단백질을 끌어오고 글리코겐을 끌어오고 이걸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들의 몸은 탄수화물을 조금이라도 지금 부족하게 먹어버리거나 70 굶어버리거나 거기가 지금 심지어 여러분들은 손이 떨리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포도당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포도당이 안 오는 이유는 내 몸속에서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이런 분자들을 끌어다 쓰지 못하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글리코겐을 끌어다 쓰고 중성지방을 끌어다 쓰고 끌어다 쓸 수 있는 몸을 어떻게 만들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요. 그게 바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다라는 것이고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한 개가 제가 말씀드리는 비오유키소를 먹는 건데 대표적으로 오늘은 비타민C만 가지고 에너지를 좀 더 잘 생성시킬 수 있는 몸으로 만드는 것에 관한 과정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비타민C가 에너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어질까? 대사를 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질까라는 건데 비타민C의 역할, 기능 이거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적혈구가 뭉쳐있는 것을 떨어지게 한다. 적혈구가 떨어지게 되면 산소 운반을 잘 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데 특히 항산화 작용을 하게 되면 적혈구가 철이 들어있죠. 그게 뭐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철이 철 플러스 이가로 되어져 있을 때 산소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산소가 떨어져 나가고 나면은 산소를 운반시키고 나면 철 플러스 3가로 바뀌고 이 3가로 바뀐 철을 플러스 2가로 빨리 바꾸어주면 산소를 붙이기가 쉬워집니다. 이때 아까 비타민C로부터 나온 전자가 철 플러스 3가에 공급을 하게 되어져서 철 플러스 2가로 환원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항산화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비타민C가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준다, 유해산소를 제거를 한다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 몸속의 신진대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비타민C는 이 전자를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신진대사가 잘 되도록 해주기 때문에 산소 공급을 잘하고 포도당이 이 세포 속으로 잘 들어가서 이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이 포도당을 산화를 시켜서 이산화탄소로 전환시키고 에너지를 바꾸는데 기여
분열을 한다. 여기에 전자 공급을 한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C가 내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데 쉽게 도움을 줄 수가 있다. 포도당 대사가 훨씬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렇다. 즉 당분을 잘 없애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두세 달 정도를 비오유키소를 먹고요. 그 다음부터 탄수화물을 극도로 줄여보려도 이제는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때부터 탄수화물을 줄여가 보자 라는 건데요. 보통 세 달 동안 비오유키소를 먹어버리게 되면 당이 일부 떨어집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유튜브 댓글에 와서 한번 보시면은 비오유키소를 먹고 당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 놓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뇨의 위험한 거, 당뇨인데 먹으면 안 되는 거, 인공감미료. 설탕 대신 먹는 물질들을 주로 인공감미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식품 첨가물 대부분이 우리 몸속에 장에 영향을 끼칩니다. 인공감미료가 어떻게 당뇨에 영향을 주나. 설탕 대신 저열량 인공감미료 당뇨병 위험을 높인다. 보시면 설탕 대신 사용하는 감미료인 슈크랄로스가 당뇨병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슈크랄로스는 설탕보다 600배 단맛을 내면서도 열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아스파탐, 그다음에 글리시리친 등과 함께 설탕에 건강 위협을 낮춰주기 위해서 널리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 칼로리가 없어서 그렇다. 하지만 인공감미료 자체가 정상적인 사람한테는 장에서 흡수되어지는 양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적정 양을 먹는 경우에는 큰 피해가 없으나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다르다. 그래서 합성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특히 인공감미료 이런 것은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팔고 있는 가공식품류들 속에 대부분 다 들어있기 때문에 먹는 것을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장을 망가뜨리는 것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밀가루 음식이죠. 밀가루, 글루텐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내 장을 망가뜨리는지 영상을 한번 봐보시죠. 글루텐이 왔습니다. 노란 게 글루텐이고요. 그러면 장 속에 있는 여러 단백질 물질들이라든지 각종 분해가 덜 된 물질들이 이렇게 들어와 버린다. 이래서 이 들어온 물질들, 큰 분자로 되어져 있는 단백질, 이거를 보고 펩타이드라고 그러죠. 이 펩타이드가 이 혈액 속에 돌아다니게 되면 이 혈액 속에 들어있는 면역세포, T셀, B셀, 백혈구, 매크로파지 이런 것들이 얘를 분해를 시켜버립니다. 얘를 분해시키는 거, 그 싸우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염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상한 분자들이 혈액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염증이 심하게 몸 속에서 일어난다. 그럼 그걸 해결을 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에 장 누수가 되어지는 이걸 다 막아버리면 안 들어오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식이섬유질을 많이 먹고요. 이런 분자들을 붙잡고 빼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식이섬유질을 많이 먹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전에 이런 분자들을 소화를 시키면 됩니다. 충분하게 소화를 시켜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비오유키소다. 그래서 오늘 극복해야 되는 거,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없애야 되는 거, 탄수화물, 인공감미료, 글루텐 이런 것들을 먹는 것을 피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만납시다. 바이바이.